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음식료 담배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신문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산업 관련해서 업체를 분석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식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 정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체 규모는 저희가 대략 한 18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이 대략 6%라고 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뜯어보면 보시면은 이렇게 식료품 물가 지수가 대략 한 연간으로 한 3.8%, 한 3에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P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도 따로 나오는데요. 그 음식료 품목들의 전체 출하량이 매년 한 2%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돼서 대략 이제 앞에 있는 P 효과와 지금의 이 Q 효과 2% 정도를 더하면 딱 이 산업,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률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됐던 이 성숙 시장에 대해서 이제 Q 성장을 추정을 하실 때는 대략 한 그 나라의 GDP 그로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업체별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시장 성장이 매년 한 6% 정도 되니 어떤 특정 업체를 보실 때 매출 성장률이 6% 언더로 나온다고 하면은 뭔가 조금 그 업체의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켓 그로스도 나오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조금 1차적으로 좀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좀 지표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세부적으로 업체들을 좀 보다가 보면 시장 성장 이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P 쪽에서 시장 성장 이상으로 좀 판가 인상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출하량 쪽에서 뭔가 점유율을 게이닝을 하거나 혹은 이 수출 신시장 쪽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매출 성장을 시장 이상으로 끌고 나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출 쪽에서 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매출 사이즈 자체도 크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밸류에이션까지도 좀 크게 좀 움직이면서 보통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대세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드 전에 명동 가시면은 한때는 정말 중국인들로 북적북적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쪽에 신시장,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몇십 배 큰 이 신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음식료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내수 업체들까지도 상당히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 업체들에 있어서 이런 수출 신시장은 특히나 조금 주가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업체를 보셨을 때 정말 이제 매출 성장률이 마켓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 한 6%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실적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원가 흐름에 따라서 EPS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원가 쪽을 좀 세부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실적의 흐름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까지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아까 이제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 이익 결정 변수 중에서는 이제 P 효과가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한 3에서 4% 정도 가격 인상을 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신제품을 내면서 계속 조금 더 믹스 개선을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서민물가 품목이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서민물가 품목의 조금 대표적인 품목으로서는 이제 라면이라던가 소주 같은 품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매년 가격 인상을 하기가 조금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3년 정도의 이제 사이클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는데 가격 인상을 할 때마다 언론에 좀 크게 보도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판가 인상을 할 때 그동안 못했던 과거의 3년치를 좀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섬유물가 품목들을 영위하는 업체들, 이를테면 농심이라던가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는 혹은 이제 차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작년에 저희가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 몇 년 후에 또다시 조금 이런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업체들은 조금 특이하게 3년에 한 번씩 좀 판가 인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주가도 움직이게 된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는 이제 점유율을 게이닝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시장 쪽에서 이제 보폭을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점유율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마켓 사이즈는 똑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저의 어떤 거치의 흐름 자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유율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실적 정도만 우리가 건드려주지 밸류에이션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추정치 정도, 추정치의 상향 조정되는 정도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한 예를 들어 보면 2019년 3월 달에 하이트진로가 이제 테라라는 맥주 신제품을 냈었을 때요. 그 당시 저희도 조금 기억해 보면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이제 출시를 하고 당장 이제 19년 2분기에 분기에 테라 매출액이 대략 한 370억 원 정도 제가 시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이 이제 분기로 갈수록 계속 조금 커져가면서 실적 기대감이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도 이렇게 조금 크게 움직였고요. 이 회사의 테라 분기 매출액이 2020년 3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었는데요. 그때 보시면은 주가도 그때 좀 정점을 이렇게 형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주류 업체들이 신제품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작년 연말에 이제 세로라는 소주 쪽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이트진로가 올해 들어서 또 켈리라는 또 맥주 신제품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체들이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MS 추이, 그리고 이제 분기 매출 추이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매출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MOM으로 이제 전월 비해서 혹은 전 분기 대비해서 이 신제품 매출액이 계속 올라야 MS가 오르겠구나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제품 매출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트진로도 그렇고 롯데칠성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6월, 7월, 8월 되면 이제 성수기로 넘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제품 추이에 따라서 주가의 향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지금 변곡점에 있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은 뭐 실적이나 주가의 방향성을 보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신시장이 열리는 거죠. 수출이 확대되게 되면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나의 실적도 좋아지지만 밸류에이션까지 향후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대치가 조금 크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이제 오리온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중국의 성과에 따라서 대략 한 3년, 한 4년에 걸쳐서 주가가 거의 한 10배 정도 템버거를 이루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뭐 오리온뿐만 아니어도 잘 기억해 보시면은 다양한 업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화장품 업체들, 그리고 뭐 모자 뭐 이렇게 파는 이런 내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으로 이렇게 좀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뭐 한 10배였던 게 20배, 30배까지 이렇게 좀 확장이 되면서 주가의 베타가 굉장히 크게 됐던 이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이런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50% 뭐 2배 정도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제 기업의 가치 자체가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수출 쪽은 항상 조금 주시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뉴스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근에 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출 추이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이제 사드라는 큰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성장률이 굉장히 좀 좋다가 이제 사드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됐었는데 최근에 한 3, 4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시면 다시 이렇게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사드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크게 움직였었는데 사드 이후에는 지금 이제 미국 쪽이 전체의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K-팝이라던가 K-뮤비 같은 것들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뭐 K-푸드도 만만치 않게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최근에는 유럽 쪽까지도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주요 수출국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재작년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거의 좀 따라잡는 수준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업체들도 사실은 뭐 한 3, 4년 전부터는 미국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확대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미국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체에서 뭐 맏형이라고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는 당연히 좀 CJ 제일제당이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업체를 2019년도에 인수한 이후에 유통 이제 판로 쪽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최근에 좀 미국 채널들 여러 가지 채널에 좀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고 농심도 최근에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월요일에 농심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을 대략 한 630억 정도 시현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200억 정도를 미국에서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이제 미국에 너무 좋아서 작년에 이제 2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2공장의 가동률마저도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면서 3공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이런 기사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좀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 K푸드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오리온이 중국에서의 비중이 이제 올라가면서 사실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동반 좀 리레이팅 되는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제 차후에는 이렇게 좀 미국 쪽에서 우리 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좀 밸류에이션도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 업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런 특이한 상황이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사실 뭐 서민물가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도 아니고 특별히 뭐 신제품이 나와서 믹스 개선이 딱히 되는 것도 아니고 점유율도 그냥 비슷비슷하고 수출도 좀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마켓 성장 정도인 내가 6% 정도의 매출 그로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원가 흐름에 따라서 순이익, EPS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전반에 있어서 이 업황을 보실 때는 이 원가 흐름을 좀 많이 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매출이 100이라고 할 때 저희는 원가율이 대략 한 75% 정도 돼요. 그래서 원재료가 굉장히 많이 투하가 되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원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3%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입을 할 때 당연히 다 미달러 기준으로 수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환율 그리고 이 곡물가라는 이런 그 매크로 요소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곡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이렇게 4가지를 저희가 4대 곡물가라고 소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곡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수수는 이제 전분당의 원재료가 되는 곡종이고요. 소맥은 아시는 이제 밀가루의 그 원재료가 되는 곡종이고 대두는 이제 콩이거든요. 이거를 짜게 되면 대두유가 나오게 되는
되는 거고 콩기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원당은 이제 설탕의 원재료가 되는 그런 곡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소재식품과 가공식품으로 나누게 되는데 소재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탕업체들이 매출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원재료가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곡물가와 환율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업체들이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품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매출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대략 한 50 정도 투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 업체들도 소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율이랑 곡물가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좀 크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곡물가의 이 흐름을 보면 이것도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면서 곡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요. 보통은 저희가 곡물가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대략 한 4,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업체들은 대략 재고를 4, 5개월 정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 4월에 곡물가 크게 오른 것들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지금 원가 측면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좀 비우호적인 그런 영업 환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곡물가가 조금 빨리 떨어지면은 향후 한 5개월 이후에는 그래도 좀 원가 쪽에서 부담이 경감이 되면서 조금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지금 올해 4월 들어서는 곡물가가 좀 약보합세 흐름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곡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 미국이 지금 이제 파종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미국이 파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파종 진행률이 경상적인 수준보다도 좀 높게 순조롭게 진행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식들, 주가도 사실은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분명 있는데 곡물가 같은 경우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길게 그려보게 되면은 대략 한 3년 텀을 기준으로 해서 업앤다운이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상반기 중으로는 사실은 이제 방향성이 한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이클을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보고 있고 실제로 우측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제 미국 농림부가 사실은 저보다 더 똑똑하게 잘 맞추겠죠. 미국 농림부에서도 지금 올해 보시면은 올 초에 곡물가를 피크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빠르면 이미 4월 달부터 조금 빠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올해 연말 정도부터는 조금 원가가 경감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환기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곡물가뿐만 아니라 그간 환율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처럼 수출도 물론 많이 하지만 수출비해서 원가율이 굉장히 높고 그 모든 이제 원재료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출주와는 달리 워낙 강세가 업황에는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정말 1,300원 넘어가면은 음식료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든 구간에 놓여지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환율도 보면은 저희 이제 경제팀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환율도 지금 이제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곡물가와 환율이 지금부터는 모두 다 안정화가 되면서 업황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그런 지금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별로 이런 환율에 따른 영업이익 조금 민감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당연히 소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환율 민감도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많은 곡물을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민감도가 좀 큽니다.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로 밀다원이라는 제분 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똑같이 이제 곡물에 대한 익스포저도 크다는 의미이겠죠. 대상 같은 경우에도 전분당이라는 소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민감도가 크고요. 사실 CJ제일제당도 과거에 이제 설탕을 만들던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민감도가 조금 낮아진 이유는 과거 대비 앞서 이제 아까 쉬안즈라는 미국 업체를 2019년에 좀 인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쉬안즈가 번 돈이 달러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 환율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작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이제 저희 업종에서는 KTNG가 이 환율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좀 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TNG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환경 이렇게 1,300원 정도의 환율의 환경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원재료로 잎담배를 수입하는 금액 대비해서 담배 완제품을 수출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이제 수출주예요. 그래서 환율의 방향성이 일반적인 우리의 업황과는 좀 다르다,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과 곡물가를 좀 전망을 해서 저희가 곡물 투입가를 원화 환산으로 해서 조금 전망을 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3분기부터 일부 곡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투입가가 조금 경감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대부분의 모든 곡종이 전년 동기비해서는 투입가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상반기까지는 사실 뭐 1분기 저희 실적 발표 이제 끝났지만 전반적으로 좀 좋은 실적을 시현하지 못했고 2분기까지도 조금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3분기,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가면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3분기 정도부터는 전년 동기비해서 전체 합산 영업이익이 Y는 영축 위로 올라가는 전년 동기비해서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미 곡물가가 4월 달부터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2분기가 뭐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적기이다. 지금 변곡점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저희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곡물가라던가 환율이 2020년부터 상당히 좀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면서 음식료 업체들의 마진이 계속 이렇게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거에 2010년부터의 사이클이 상당히 좀 유사해요. 그때도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 뭐 겪고 이러면서 곡물가 환율이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움직였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2010년 하반기부터 과거에 올랐던 곡물가가 2012년 하반기에 이제 정점을 찍었고요. 이번에 이제 업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2020년 하반기부터 좀 곡물가가 많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2022년 작년 하반기에 정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사이클에서는 사실은 13년부터 곡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는 베타가 작게 곡물가가 조금씩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곡물가 업사이클 때는 13년, 14년에 걸쳐서 상당히 업종에 대한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하면 사실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의 개선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리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지금 더 좋은 상황이고 올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의 흐름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음식료 업종 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제 차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